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업종별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출발을 했고, 이제 그 흐름이 장중 내내 좀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지수는 올랐지만 하락 종목수가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제 2차 전지가 뭐 일종의 수급 블랙홀 이제 현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뭐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가장 강한 업종이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반도체는 수출 증가세가 이제 피크아웃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그 외의 재료들이 나오면서 매물이 나왔고, 이 부분 때문에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그런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수급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오래간만에 순매수로 돌아섰고,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하면서 전체적으로 지수를 좀 하락 종목 수를 키우는, 예,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뭐 지수는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좀 비슷한데, 지수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양시장 다 대형주는 플러스가 나고 중소형주는 빠지고. 근데 대형주 내에서도 뭐 2차 전지가 워낙 강하게 올라가서 2차 전지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좀 주춤하거나 밀리거나,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건 한 12시 정도까지는 지수 따로 뭐 상승 하락 종목수 따로 이렇게 되다가 12시 넘어가면서부터는 지수가 올라갈 때 상승 종목수도 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는 좀 쏠림이 되게 심화되다가 오후 돼서는 쏠림 현상이 조금 완화가 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일장은 뭐 오늘같이 비슷한 흐름이 나오진 않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부분이죠. 그럼 이렇게 이제 쏠림 현상이 나오게 된 이유들을 좀 보면, 우선 첫 번째로 9월에 대한 공포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보면 9월에 좀 주춤거리는, 상대적으로 특히 이제 선거가 열리는 해 증시는 좋다고는 하지만 그 좋다고 하는 해조차도 9월에는 좀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코스피는 최근 3년, 코스닥은 4년 연속해서 9월에 좀 약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9월에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일단 시작하자마자 현금화 시켜놓고 나서 보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패턴들이 좀 나왔겠죠. 그래서 투자들이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고, 이게 하락 종목 수가 늘어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수급 쏠림 현상 때문에 그런 건데, 오늘 2차 전지가 두드러지게 강했거든요. 뭐 갖다 붙이자면 이유가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뭐 EU에서, 이게 얼마 전에 나왔던 이전의 기사인데, EU에서 이제 이제 규제 강화에 따라서 이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전환 속도가 좀 빨라질 거고, 이에 따라서 뭐 내년도에 전기차 공급량이 뭐 크게 늘어날 거다, 이런 어떤 분석이 나온 게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2차 전지가 계속 강세 보이다가 오늘 다른 종목까지 번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또 증권사에서의 어떤 분석 중에 일부가 나온 게, 이제 또 LG에너지 솔루션의 유럽 공장 일부가 또 가동률이 상승하는, 네, 그런 모습이 나왔다서 업황에 대한 어떤 바닥, 실적 바닥론 이런 것들에 힘이 실리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이 보고서의 그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턴했다라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다, 이런 분석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업황 바닥론 이런 주장도 일부 제기가 됐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후에서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그러니까 중국 자동차, 중국산 자동차와의 경쟁력에서 좀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좀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2차 전지주에 하나하나 이제 명분이 되면서 상승하는 그 이유가 됐고, 근데 이게 시장이 최근에 시소 장세잖아요. 이게 올라가면 반대쪽 시소는 내려가게 되는데, 그 역할을 오늘 반도체가 됐죠. 근데 반도체를 보면 좋은 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견인을 해서 8월 수출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좋아졌다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증가율이 좀 꺾였다. 특히 이제 반도체만 놓고 보면, 반도체가 전년 대비 증가율이 50% 계속 넘어갔었는데 56, 54, 50 하다가 지금은 38%. 그래서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좀 꺾이는 거 아닌가? 그래서 피크아웃 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이 나온 게죠. 이게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꺾이는 현상이 좀 있는 거라고 봐야 되긴 하는 건데, 어쨌든 갖다 붙이자면 이런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 그 증가 속도가 좀 피크아웃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장중에 나왔던 뉴스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중국이 그 일본 그 반도체,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규제에 나서면서 중국의 반도체 장비라든가 이런 거 못 팔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대응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만약에 미국 그 규제에 참여를 한다면 일본에다 보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뭐냐면, 토요타 자동차 만들 때, 그 자동차 만들 때 들어가는 광물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수출 규제, 이에 따른 보복과 맞보복, 그러니까 반도체 어떤 무역 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도 있었겠죠. 그래서 근데 이게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 뭐 2차 전지가 세니까 사실은 제가 보기엔 수급 요인이 더 강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갖다 붙이면 이런 핑계거리가 되면서 시소 쪽 한쪽은 2차전지, 반대쪽은 반도체가 되면서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있었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여기서부터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에코프로비엠이 아침에 제가 이제 그 LG에너지 솔루션은 올라가고 에코프로비엠은 거기에 못 따라가고 바닥에서, 근데 이제 어떻게 끌고 가주는지 이걸 봐야 된다. 근데 일단 끌고 가줬거든요. 근데 종가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맡겼던 61선에서 맞고 떨어졌어요. 뭐 8% 올라간 게 어디냐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종가를 보면 그 61선 지난번 저항에서 맞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뭔가 투자들이 더 가기에는 이런 고민도 부분적으로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반대쪽에 있었던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를 놓고 보면, 한미반도체는 제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하이닉스 하락과 상승 절반 되는 위치, 그게 지지선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하이닉스는 17만 5천 원이었는데 이제 그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근데 한미반도체도 같은 논리로 그어보면 11만 원 정도가 중요한 선이거든요. 근데 빠지면서 또 그 선은 버텨냈어요. 그러니까 말 바꾸면 두 종목이 지금의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니까 2차 전지 롱, 반도체 숏, 요게 이제 고정이 되냐, 아니면 이제 시소가 반대쪽으로 뒤집어져서 반도체 롱, 2차 전지 숏으로 바뀌게 되냐. 그러니까 이게 내일이면 바로 또 확인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도 변화가 생기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JP모건 이런 주식이 지금 한 3주 동안에 하루 빼고 JP모건이 아마 매일 올랐던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밸류업 이슈도 있고 해서 이제 좀 안전하게 가자, 이런 어떤 분석이 나오면서 금융주가 상대적으로 또 일부 보험주들이 지수 대비 좀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이제 조선업종은 빠졌는데 이게 또 빠지면서도 이것도 역시 지켜야 될 자리에서 이제 버티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면서도 묘하게 절묘한 자리에서는 또 버티거나 저항받거나 이런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에 하루 정도 보고 좀 판단해 보자,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이제 일부는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순매수, 이건 되게 반가운 거죠. 지금 7거래일인가? 그것만 이제 순매수로 돌아섰는데,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매도 합이 4조 5천억이 넘어야 돼요. 근데 오늘 4조 원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관망하는 가운데 매수라서 이제 매수, 적극적인 매수 느낌보다는 이제 매도가 좀 진정됐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긴 한데, 또 하나는 선물이 초반에 거의 8천 계약 가까이 매도 갔다가 장 초반 이후에 이제 매도가 줄어서, 그러니까 저점 대비 8천 계약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달리 보면. 그래서 조금 이제 외국인들이 그 아래쪽 방향에 계속해서 찍어 누를 생각도 별로 없구나. 그러니까 최소 그냥 박스권, 진동 뭐 이렇게 보는 건가? 이런 생각도 되죠. 근데 어쨌든 종목으로 보면 오래간만에 순매수 1, 2위 종목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전체 순매수 금액하고 두 종목의 매수 금액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죠. 그러니까 전체 매수 한 90% 가까이 두 종목에 집중을 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2차 전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쭉 밑에 담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고,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매도 쪽에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들이 오늘 지수 하락하는데, 하락 종목 키우는데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철저하게 롱숏이었어요. 그냥 2차 전지 매수하고, 뭐 상위 종목 보면 다 2차 전지예요. 다음에 이제 매도 쪽 보면 그냥 나머지 종목은 다 팔았구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에서 다 팔고 그냥 2차 전지에 화력 집중하고. 근데 너무 저러면 저건 단기 매매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저게 계속 갈까, 이런 의구심을 갖는 투자들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 외국인들은 2차 전지 쪽에 매수를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을 팔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떤 업종별 시소, 이런 느낌의 이제 매매를 집중을 했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약간 보면, 근데 이게 2차 전지 매수가 들어가긴 했고, 매도 쪽을 보면 이게 그렇다고 뭐 특별하게 특정 업종을 다 팔았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 매도가 상대적으로 강해서 이제 기관들이 오늘 코스피 코스닥 반도체를 많이 팔았고, 매수 쪽에서 보면 코스닥은 또 매수가 그렇다고 2차 전지만 유난하게 샀다. 금액은 뭐 에코프로비엠이 제일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매수 쪽에서는 또 업종이 집중된 건 아니라서 이제 코스닥은 좀 상승 업종이 좀 오락가락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요약해서 보면,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휴장이라 내일까지는 미증시 영향보다는 이제 자체 수급 동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일단 9월 징크스 지수만 놓고 보면 지수가 밀리는데, 지수는 오늘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일단 표면적으로는 9월 징크스는 조금 초반까지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9월은 이번 초반 이후에, 그러니까 FOMC 회의 전후에서
좀 승부가 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그냥 어쨌든 지수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외국인 매도세는 일단 진정이 됐는데 업종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놓고 보면 오늘 지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떤 종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말고 팔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매수했거든요. 근데 기관이 오늘 많이 팔아서 눌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이제 뒷부분에서 두 종목은 플러스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미증시 휴장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 매매를 정확하게 이랬다라고 가늠할 수는 없어서, 근데 이게 미증시가 개장되는 그날부터 돌아가는 우리 증시, 그때 이제 보면 되는 거라, 요 구도가 유지가 된다라면 이제 반대쪽 시소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뭐 2차 전지, 뭐 화장품, 뭐 이런 류의 종목들 정도가 올라가고, 좀 반대쪽 시소가 강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은 아까 이제 기술적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소의 반대쪽에 있는 종목군들 쪽도 좀 같이 변화가 생기는지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조금 무조건 가는 종목들 외에 좀 눌려있는 종목들도 같이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우리 증시가 참 어려운 게, 주요국 증시 이제 뭐 8월 승률, 그 다음에 연간 상승률 이런 것들 좀 나열한 표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그 우리나라가 끝에서 그 2등이 코스닥이고 끝에서 4등이 코스피예요. 예, 그러니까 좀 유난하게 우리 증시 약하죠. 이거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뭐 금수세 관련해서 이제 이슈도 좀 영향을 준 것 같다 이런 의견도 당연히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고, 그리고 이제 워낙 국내 증시에 대한 어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도 이게 업황이 좋아지는 건지 바닥을 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이제 메뚜기 같이 오락가락만 하고 있다라는 점들도 또 변수가 되는 건데, 근데 다만 지금 조금 그 종목 장세, 그러니까 2차 전지 정도 끌어올릴 돈이 있다라는 건 반대쪽 시소로 갔을 때 묵직한 종목군들 여럿을 또 올릴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조금 9월에는 좀 올라가는 종목에 대한 변화가 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나쁘다라는 쪽만 보는 것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좀 뭔가 좀 변화도 있어 보여서 좀 변화가 생기는, 또 기관들 외국인들이 따박따박 매수해 나가는 종목들에 대한 주목은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자세한 건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좀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